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수관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사실 거기 삼성생명 거기 이제 직원분들 대상으로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전엔 사실 좀 그것 때문에 좀 자리를 좀 비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불이 나게 이거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가 훌쩍 넘었는데 좀 1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어쨌든 증시야 좀 오늘 코스닥이 HLB 쇼크로 인해서 좀 코스닥은 안 좋았지만 코스피는 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해드릴 내용은 라인 지분구조, 이것도 이제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라인 관련해서 사실 네이버가 저는 라인 지분 저거를 소프트뱅크에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고, 어쩐지 변호사님이라는 이제 분이 글을 적어주신 거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보안법 CDMO에 미칠 영향, 이게 사실 3월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다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 생물보안법이 5월 15일 기준으로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발효가 될 거예요. 그때 이미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T팜 주가 올라가는 게 이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4월 수출입 데이터 업데이트, 브레인앤바디 리서치 항상 감사드리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 있고 좀 어떤 수출 좋았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기사 중에 OLED 품은 아이패드 등판했다. 이 기사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이제 못한 것들도 있어서 지난주에 대양전기공업, 대한약품, SL, 한국단자, TNL, 코미코 백산, WCP, TLB, 세코닉스, PSK홀딩스, 뷰노, 엔터, 석유화학, IT 반도체 아직 팔면 안 된다. 그 내용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 국내 시황, 그다음 중국 부동산. 이쪽은 내용은 짧으니까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 증시 이제 여기다 지금 미리 적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우가 사상 최고가 4만 갔고요. 나스닥은 좀 빠졌습니다. 국제유가 올랐고 중국이 지금 지표가 괜찮아요. 미국 금리는 다시 올라갔고 금리 인하 확률은 66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66%로. 그리고 월가의 기관 투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중국에 대한 심리가 좋아진 건 맞아요. 내년 중국 성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응답자의 49%가 향후 1년 안에 이제 1년간 중국 성장이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고 부정적인 건 32. 이걸 지수화하면 58.7인데 지난 3월에 37.9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확실히 월가에서도 중국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일부를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나 봐요. 알리바바, 핀두어두어, 바이두. 확실히 중국 쪽 증시가 강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 지난 3년 내내 빠졌고 작년 말에 메리츠의 최설아 연구원님이 쓰신 제가 자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3년째 빠졌으니까 4년 내내 증시가 하락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추셨고 올해 이 어느 증시보다 중국 증시 뜨거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또 중국 경기 부양에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유가는 올랐고요. 중국 산업 생산이 호조 보이면서 유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 월마트가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좋았고 특히 소비재 기업들 스타벅스나 치폴레 같은 오랜만에
치폴레. 근데 이거 혹시 아세요? 라니냐 오면 스타벅스가 대안인 거 기억나세요? 라니냐 오면 커피 가격이 급락할 겁니다. 왜냐면 엘니뇨에선 커피 값이 급등해요. 그래서 스타벅스한테 안 좋아요, 사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중국 경기 살아나고 만약에 라니냐가 와서 그 뭐죠? 이 커피 가격이 커피가 왜 급락하냐면 라니냐가 오면 브라질에 비가 많이 와요. 커피 산지 비가 내리면 풍년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라니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혜주기도 하죠. 예. 한번 잘 우리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뭐 모르니까 뭐 관찰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 마이크론, 램 리서치 같은 반도체도 안 좋았는데 AMD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MD 칩을 쓸 거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MD랑 AI 전용 칩 파트너십 체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80%나 장악한 시장에 지금 이제 AMD 거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이제 낮추려고 다들 좀 하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일들은 좀 펼쳐지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증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게 라인 지분인데 왜 이 네이버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여기 보이시죠? A홀딩스 지분 보이세요? 64.5%를 각각 그러니까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주사인데 네이버가 절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갖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지배해요. 100% 갖고 있어요. 아니 64.5%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러니까 A홀딩스 통해서 라인 야후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정확히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양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거고 이것도 사실 근데 2019년에 사실 네이버가 다 갖고 있던 거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을 줬어요. 소프트뱅크한테. 그래서 이 정도면 됐잖아요. 예,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만약에 일본 기업이 카카오톡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기업이다. 그럼 기분이 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네이버가 반을 줬어요. 소프트뱅크한테. 지분 매각을 했죠. 그래서 저 A홀딩스 예, 해서 지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뭐 그래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보면 라인 야후를 얘가 지배하니까 둘이 공동 경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그럼 뭐 라인 야후 팔면 뭐 일본에서만 뭐 손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밑에 Z 인터미디어트라는 글로벌이 있어요. 보이세요? 얘를 라인 야후가 100% 지배하죠. 요 밑에 라인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라인 타이안. 이 라인 플러스가 라인의 해외 사업을 다 총괄해요. 그럼 얘가 넘어가는 순간 대만, 뭐 태국 있죠. 대만, 태국도 라인 메신저 쓰거든요. 국민 메신저예요. 이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의 그 네이버가 영토를 개척한 동남아 쪽까지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라인에 라인페이라고 있거든요. 페이페이인가?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거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일본 가시면 QR코드로 결제 같은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일본에서. 요즘에 일본 현금도 쓰지만 QR코드로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는 회사가 이 라인페이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라인페이. 이게 진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 이게 보고서에도 저는 그거에 절대 동의 안 하거든요. 일부 보고서에도 그 뭐가 있냐면 그냥 네이버 오히려 지분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주주환원하면 뭐 더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어렵게 일군 일본의 이 지배력을 뺏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남아까지도 요런 이제 해외 사업까지 또 요걸 통해서 라인 뭐 여러 가지 뭐 페이라든가 금융 사업, 웹툰 사업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려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정부가 일단 지원 사격을 좀 하기로 했죠. 다행히.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소강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요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그냥 라인 야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매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한 주라도 저는 매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금투세 폐지 동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분이 금투세 폐지 그 청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국민동의 청원 있죠. 네이버에서 국민동의 청원 있죠. 요거 누르시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사실 국회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민동의 청원 여기 누르시면 여기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 꼭 하시고 검색어에 금투세 쓰세요. 저처럼 이렇게 금투세를 여기다 딱 쓰시면 두 개 이게 아마 뜰 거예요. 금투세라는 게. 여기 검색을 딱 하시면 금투세 검색 여기 밑에 두 개 뜨는데 여기 밑에 5월 13일 날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재정 촉구에 관한 청원 요겁니다. 요 밑에 금투세 전면 폐지 및 요거 하셔가지고 혹시 여기 뭐 동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지금 11% 정도 됐거든요.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의를 했고 저는 지금 금투세 시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선진 시장도 아닌데 금투세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무기한 저는 연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기 한번 동의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밸류업을 하면 경영권 위협을 받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기업들 지금 밸류업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막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PBR이 0.23배인 기업들 많죠. 뭐 은행만 해도 그렇고 현대제철이 PBR이 0.2배인가 3배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 자본보다 이렇게 할인을 받습니까? 이마트 0.2배인가 0.3배. 그러니까 각각이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가격 기준으로 한국 재벌과 중소 지배주주는 상속 증여세를 내고 승계를 받아왔거든요.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낮으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오너인데 주가가 높을 때 승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돈 많이 들어요.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잖아요. 비용 부담이 안 돼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이 주가가 괜히 안 가는 게 아니라 상속세를 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상속세가 너무 많아요.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죠. 거의 뭐 전 세계 최고 수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주가 오를수록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 회피하기 위해서 주가 오르는 걸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또 인간의 심리상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상 자기 자식한테 돈 물려주고 싶은 거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 돈을 결국 내가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내 자식한테 주고 싶지. 뭐 딴 사람한테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한데 다만 이거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안 올라가길 사실은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 그래서 이제 자꾸만 상속세 좀 낮춰라 하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밸류업 하려면 상속세율 낮춰야 된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 법인까지 이제 지주회사 통해 가지고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사실은 이제 지주회사는 정부가 좀 의도한 거였죠. 옛날에 지주사 체제를 이렇게 만들면서 한 건데 어쨌든 조그마한 지분율로 전체 그룹을 지배해버려요. 그잖아요. 그래서 구광모 회장이 낸 상속세가 7,200억이라고 하는데 자산 총액 177조고 재계순위 4위에 LG그룹을 이제 상속을 했는데 거의 그러니까 뭐 저도 이 내용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7,200억 내고 LG그룹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의 그 어떤 이제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7,200억이면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많다고 아마 생각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결국엔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런 그룹을 지배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물적 분할은 많이 막혀 있죠. 지금 못하게 막죠. 막는데도 얼마 전에 근데 또 HD 현대 마린솔루션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석할 때도 분석하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HD 현대의 이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이번에 어쨌든 상장해 버렸잖아요. 예. 뭐 이후에 어찌됐건 상장은 됐지만 그게 환영할 일일까요? 사실 저는 기업 분석하면서 회사 진짜 매력있다.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분석한 결과는 뭐냐? 왜 또 상장을 해서 이 HD 현대의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디스카운트 받는 거예요, 할인. 예. 예. 옛날에 현대중공업 상장하고 LG 엔솔 상장하고, 예. 그잖아요. 근데 요즘엔 많이 이런 일들이 없어졌지만, 예. 그리고 옛날에는 지주회사 또 전환하면 대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출자하면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이런 걸 장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막대한 상속세에도 재벌 구조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작동 방식이야. 일종의 이제 암묵적 타협이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밸류업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의견에 동의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PBR 1배로 가겠죠. 일단 기본 목표가. 그러면 이 재벌과 중소 지배주들은 만약에 지금 상속을 못했으면 막대한 상속 증여세를 내야 돼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상속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은 지난 수십 년간 평화롭게 작동되던 이 사회적 타협을 깨버리는 거다. 그래서 재벌가와 중소 지배주들에게 경영권 없는 일반 주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밸류 하려면 우리 경영권 방어수단 조락, 포이즌필, 뭐 차등 의결권 이런 걸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여러 주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벌 체계를 깨고 부동산 거품을 깨뜨리며 국가 소멸로 치닫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밸류업만의 핵폭탄은 없다.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는 순간 이런 이제 구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속 증여세를 내야 되고, 사실 지금 정부가 실제로 지금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 구조를 깨서, 그러니까 지금 이복훈 금감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으로 그동안 이런 이제 그 재산 읽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이 사실 누가 봐도 부동산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LTV가 서울에 LTV가 얼마죠? 60%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60%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60인데 그 어느 나라보다 낮아요. LTV가. 뭐 독일 같은 데도 80%, 일부 유럽은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그 내가 돈 한 푼 없어도 전액 대출받아 집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기본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4억은 있어야 돼요. 사실 못 사요. 20, 30대 분들 4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게 정상이죠. 정말 특출난 능력으로 뭐 엄청난 돈을 번 몇몇 분들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20, 30대에 4억 갖고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게 정상이죠. 그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려는 건 너무 이제 부동산에 치우친 이거를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밸류업 시켜가지고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목표는. 그 취지 자체는 되게 좋잖아요, 그죠? 취지 자체는 괜찮아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부를 재분배하자. 근데 이제 이걸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이제 이런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 생각은 뭐냐면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래요. 밸류업이 아니라. 왜냐하면 금투세를 하는 순간 금투세 낼 부자들은 소수예요. 실제 맞아요. 5천만 원 이상 1년에 버는 분 많지 않아요. 1% 정도 돼요. 그러면 15만 명. 그래서 150조 정도 돼요. 근데 금액은 꽤 큽니다. 갖고 있는 게. 이게 거버넌스 포럼에서 나온 자료인데 150조 정도니까 굉장히 금액 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고 떠나버리면 주식시장은 휘청이겠죠. 그래서 이 소수가 가진 자본마저 해외로 유출되면 또 상속 승계하기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신태평천하 아니겠냐,
옛날에 이제 그 조선시대 그 태평천하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게 어쨌든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밸류업의 또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예, 금투세가 예정대로 되면 왜냐하면 많은 여기 투자했던 분들이 떠날 겁니다.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주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국내에서도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저도 막 이런 거 막 소개하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또 의견들이 다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취지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런 뭔가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뭔가 깨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깰 때는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뭔가 자본시장 활성화되고 그래서 밸류업은 저도 반드시 해야 되고 예, 밸류업을 지금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기업들 중에 밸류업에 적극적인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적극적이지 않는 기업들도 나올 겁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부분하고 금투세도 오늘 사실 이제 그 요 내용 좀 길게 설명은 드렸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CDMO에 미칠 영향이다. 이런 좀 내용 옛날에 3월에 나온 자료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옛날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를 4개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규제하겠다 그랬는데 22년 2월에 이제 우시바이오, CDMO, 그러니까 바이오 위탁 생산. 미국 회사가 우시바이오한테 맡기면 우시바이오가 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로 임상용 약을 만들어요. 상업화 말고 임상 시험할 때. 워낙 또 저렴하게 만들어주니까. 예, 그래서 우시바이오 매출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22년 9월 바이든 행정명령 및 이니셔티브를 공표를 했고 입법부에서 이번에 이제 이걸 이어받아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말아라.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명령의 세부 계획은 뭐냐면 바이오 생산 설비 미국에 만들어라. 혜택 줄게. 이거랑 공급망. 그 다음에 그러면 고용 확대돼서 좋죠. 거기다가 보안 강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막겠다. 우리 미국의 그 생체 데이터가 왜 중국에 가냐 이거예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그래서 요거를 그동안 계속 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왔겠죠. 그래서 제정해서 이제 7월에 하원에서 이제 투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되면 이제 연말에 대통령 사인하고 통과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타격받습니다. 중국의 우시바이오랑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간 경쟁사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건 달라요. 삼성바이오는 신약이 FDA 승인받으면 판매 가능하죠. 그걸 위주로 해요. 위탁 생산. 근데 우시바이오는 신약 개발, 신약이 FDA로 이제 승인받고 상업화 되기 전의 물량을 많이 담당해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근데 우시바이오가 하려는 건 상업화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 회사랑 거래가 끊어집니다. 삼성바이오한테는 중장기적으로 호재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거고 비임상 비중이 높아요. 우시앱텍은 합성의약품, ST팜이 합성의약품 그 RNA 치료제 있죠. 이거 원재료인 그 올리고 있죠. 올리고 의약품 만들잖아요. 우시앱텍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의약품 CDMO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백질 기반의 바이오 항체의약품이고 여기는 합성의약품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는 중소형 회사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시앱텍이 고객사도 굉장히 많고 매출 성장이 64.4, 되게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맡기거든요. 근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수혜받을까요? 예, 이거랑 경쟁하는 회사 중에 ST팜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 그 제약사 입장에선 누구한테 맡길까요? 아무한테나 그런다고 안 맡겨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 특히 미국의 인증, 요런 인증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에 실사를 받아서 합격했거나 대규모 생산 능력이 있어야죠. 가격도 저렴하면 좋죠. 납기 철저히 준수, 품질도 충족.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거의 이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결국 이제 여기 나왔던 거는 바이넥스는 아직 EU GMP 인증 경험은 보유 중인데 FDA 인증은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FDA 실사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바이넥스는 한 번에 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니까 ST젠 바이오는 비상장인데 동아소시홀딩스 있죠. 이 회사가 지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사 및 승인 준비 중. ST팜은 삼성바이오랑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ST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 받은 기업이에요. EU랑 CGMP로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좀 받은 기업이니까 지금으로도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실제 레고캠 바이오가 옛날에 우시의 CDMO를 맡겼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 ST팜 경보제약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바꾸고 있는 거죠. 이게 3월에 나온 자리예요. 네,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그래서 ST팜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어쨌든 네, 다시 한번 꺼내서 공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데서 너무 삼성바이오 얘기만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숨은 수혜주들은 저는 이쪽이 더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맙게도 4월 수출입 데이터 또 업데이트 해주셨는데 제가 주말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다 정리해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MLCC 회복하고 있고요. SNS텍 블랭크 마스크 역대 최고치, 미코 세라믹스, 세라믹이겠다. 미코 세라믹스는 참고로 코미코 자회사입니다. 코미코 비상장 기업이에요. PSK는 세척 장비, 원익 IPS의 증착 장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실제로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왜 이렇게 안 가죠?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유상자도 하고 했고, 와, 뭐 진짜 망하는 것도 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데이터가 살아나는데도 안 돼요.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도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올라가야죠. 근데 지표는 좋은데 주가가 안 가서. 근데 어쨌든 OLED 패널도 지금 매출 가파르게 오른 거 있어요. 그건 뭐 팩트니까. 그리고 2차 전지는 LG엔솔이 이제 지금 반전하고 있고요. 수출이 YM텍과 LS 이모빌리티 솔루션 여기 이제 비상장이죠. 이 두 회사가 EV 릴레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할 때, 그러니까 배터리를 뭐 전기차를 충전할 때 거기서 이제 전원을 뭐 껐다 켰다 하는 안전 장치 중에 하나죠. 그게 데이터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TCC 스틸의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원통형 배터리. 요거 지금 이제 준비하는 회사가 동국산업 8월에 양산 준비 중이죠. 경쟁사인데 수출 잘 되고 있고 DI 동일이나 동원 시스템 알루미늄 박, 테이펙스 요새 주가 많이 올랐죠. 2차 전지용 테이프 최고치.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이제 원료 의약품, 바이오 플러스는 필러, 노바렉스가 주가는 참 안 가요. 안 가는데 건강기능식품 회사거든요. 건강기능식품 OEM 회사인데 식이보충제가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에 띄었고 임플란트 쪽에서는 메가젠 임플란트가 견조했다고 합니다. 뷰티 쪽은 우리나라 뭐 OEM 회사 다 좋아요. 그죠? 괜찮고 실리콘트 코스맥스도 좋았다고 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미국 쪽 수출은 이제 잉글로드 랩이죠. 예. 그 비올 역대급 수출 기록했다고 합니다. TNL 최대 수출, APR 미국 수출 성장하고 있다. 요새 APR은 내부자들이 사고 있죠. 주식을. 그리고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피팅 단가 최고치고요. DY파는 이제 건설, 중장비, 유압 실린더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좋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도 괜찮고 토비스는 원래 카지노용 모니터인데 거기보단 자동차 모니터 있죠. 디스플레이. 거기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빙그레 주가 날라가 버렸죠. 예, 아이스크림 수출 견조. 삼양식품 날라갔습니다. 역대급 수출. 농심 주가 좋아요. 삼양식품에 비해서는 주가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리고 김치도 좋대요. 예, 불무원, 뭐 대상, 뭐 이런 쪽.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소명. 드디어 반전에 성공했고 4월도 좋고요. SK 오션플랜트가 주가는 좀 부진했지만 하부 구조물 수출이 역대 최대로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LG이노텍과 자화전자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 구동 장치거든요. 카메라 구동해 주는 거.
그거 우상향하고 있고 BH도 그 애플 관련주가 지금 괜찮죠 분위기가. 그리고 재룡전기 두말하면 잔소리고 금호석유도 이 BPA, 엔비라텍스 그러니까 고무 쪽하고 합성수지 쪽 이게 다 중국 수혜거든요. 네, 이쪽도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수입 쪽에서는 MRMUF랑 NCF 이게 HBM용 소재예요. 그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둘 다 HBM 생산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온디아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OLED 실제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3월에 태블릿 PC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출하가 무려 154%. 예. 3월 태블릿 OLED 패널 물량이 전월 대비 350%.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2월에 23,000장 나갔어요. 3월에 59만 장. 이게 어디로 갔어요? 아이패드. 삼성 디스플레이는 역시 아이패드로. 중국 경쟁사는 감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쪽에서는 점유율이 더 높아요. 11, 13인치. 삼성은 11인치. 스마트폰 하나 가격이 50에서 60달러입니다. 그 패널이. OLED 패널은 한 7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180만 대 정도였는데 태블릿 이쪽. 근데 올해 아이패드가 가세하면서 1000만 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OLED 이쪽 소재 이런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들 애플 효과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기사를 보고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오늘 다 못할 거는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다 못할 것 같은데 제가 5시까지만 촬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편집해야 돼가지고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대양전기공업은 이제 이베스트 저희 당사의 정홍식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올려줬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양전기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우리 조선 할 때도 한번 봤었고 원래 선박용 조명 만드는 기업입니다. 본업은 방산 쪽에 배전반도 들어가고 자동차용 센서로 원래 기대했는데 이건 좀 기대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본업과 방산 배전망은 좋았는데 자동차가 매출이 1분기에 좀 감소해 버렸어요. 원래 고성장 하고 있거든요. 91억에서 올해 250억까지. 2분기 이후로 이게 아마 전방 고객사 M사가 해외 공장으로 공급처를 좀 다각화하면서 약간 이제 거기서 감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2분기부터는 좀 회복할 걸로 보고 있고 센서랑 철도 수조 이거 합치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311억, 23년도에 520억으로 확대가 됐는데 어쨌든 이쪽 부분 계속 기대감이 유효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2분기에 일단 혹시 대양전기 갖고 계신 분들이 주목할 거는 자동차용 센서가 매출이 회복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보다도 왜 주주환원에 이렇게 소극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단점이 ROE가 너무 낮아요. ROE가 4.3이에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BR이 낮아요. 그래서 그냥 낮는 게 당연한 거예요. PBR이. 왜냐면 ROE가 낮기 때문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2자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고 현금도 많아요. 지금 순현금이 600억 되거든요. 시총 1600억밖에 안 되죠. 그럼 저거를 저 돈 가지고 자기 주식 사가지고 소각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시던가. 제가 찾아보니까 3년 동안 배당을 한 적이 없고요. 자사주 32만 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업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밸류업의 분위기가 조성됐으니까 이제는 배당도 좀 하시고 이제는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가 적자 본 적도 있다 보니까 적자 보는데 뭐 배당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최근 3년간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자사주는 지금 32만 주 보유 중인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돈 보니까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좀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배당을 주겠죠. 준다면 배당도 좀 많이 해주시고 소각도 열심히 해주시면 ROE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대한약품은 저희 이베스트의 정우시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했고 1분기 매출액은 이제 6.3%고요. 영업이익은 101억 정도
나왔는데 21년 2분기 기점으로 성장 전환한 후에 10분기 연속 이제 매출액 성장 지속. 그러니까 대한약품도 전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돈 많이 버는 회사죠. 잘 버는 회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공시 보여드릴 때 여기 대한약품의 이윤우 회장님이시가 맞죠? 이제 요즘에 이제 안 사시더라고요. 주식 한참 많이 사셨죠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주식 샀어요. 그때마다 제가 좀 배당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실적은 좋습니다. 수액제 우리 병원 입원하면 수액제 맞죠? 그거예요. 거의 국내에선 3사가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진입장벽도 높고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약가이나 없어요. 기초수액제는 퇴장 방지 의약품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가격 올리기도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입원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점점 고령화되니까 입원 환자는 늘어나게 돼요.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Q 성장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자본 지출을 좀 많이 했대요. 투자를. 이번 1분기에도 투자가 늘어났는데 자동화 공정 전환이나 라인 증설 한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대양전기공업과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ROE가 이 회사는 12%나 돼요. 높죠. 높은데 PBR 0.6배니까 현저하게 싼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PER 5.4배. 그러니까 ROE가 높으니까 뭐 ROE 올려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수년금하고 이거 합치면요 장기금융사 1,100억이나 돼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 15.5밖에 안 돼요. 너무 적어요 배당 성향이. 15.5%에 불과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자사주 지금 12만 주 보유 중인데 자사주 22년도에 취득하고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주주환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은 실적 잘 나왔습니다. GM의 매출이 좀 늘어가지고 좋았고요. 1분기 GM 가동률이 분기 가동률이 110%나 됐어요. 그러니까 GM이 이제 열심히 생산한 거죠. 재고가 좀 늘어나서 GM이 이제 앞으로 판매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동화 사업부도 좋았고요. 그래서 전동화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09%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그 헤드램프 자동차 앞에 그것도 이익률이 좀 증가를 했는데 원재료 부담도 좀 완화됐고요. 그래서 21, 23년에 이어서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이게 좋은 실적에도 못 가냐면은 상고하저예요 항상. 상반기 실적 좋고 하반기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투자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여기 정체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이익과 매출 느는데 주가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거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SL도 인도 비중도 높고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주가도 싸잖아요. 신규 고객 특히 현대차 비중이 높아졌어요. 헤드램프 점유율도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대차 기아 이 GM의 북미 공장 가동률 그러니까 GM과 현대차 기아가 잘 나가면 돈 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주가가 이걸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상고하자 때문에 하반기야 안 좋아지는데 굳이 뭐하러 투자하니?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할인 받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기업 가치를 아직 평가하지 못해. 그리고 인도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의 정우시 연구원이 한국단자도 자동차 부품사죠. 자동차 커넥터 이제 연결해주는 부품들을 전자부품들 연결하는 그 장치인데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북미 지역 고객사 전기차용 부품인 고전압 커넥터. 그러니까 전기차에 주로 많이 들어가요. 저전압 대비해서 단가가 7배나 높고요. ICB라고 배터리 각 셀들 있죠. 요걸 연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 설비 증설이 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 시스템에서 분리 차단해서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동화 부품 수혜주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주가 잘 안 가죠. 안 간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북미 매출이 작년 1분기 59억인데 올해 1분기에 538억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네. 140억, 200억, 286억 매출이 점프하고 있어요. 유럽 폴란드도 64억에서 126억 고성장하죠. 해외 쪽이요. 지금 작년 북미 매출 689억인데 올해 2천억 예상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주가 답답하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원가 부담 생긴대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은 올라가면 긍정적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환율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면 호재죠. 환율은. 예.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회사 원재료 중에 많은 부분이 구리로 하나 봐요. 구리 비중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구리 비중이 꽤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구리 값이 날라가 버리죠. 그죠? 이게 원가에 반영되면 수익성이 꺾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버벅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한 건 구리값보다 매출 성장이에요. 이 매출 성장이 이렇게만 나와주면 결국 이거 실적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 구리값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구리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판가에도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리값이 내려가는데 매출 성장이 꺾여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매출은 둔화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재료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가 안 간다. 그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예. 우리가 뭐 구리값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그래서 주가가 안 간다면 오히려 할인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TNL은 워낙 많이 설명드려서 이제 아실 거 마이티 패치, 여드름 패치, 그 다음에 히어로란 기업에 유통하고 있고 이거를 드와이트 앤 처치가 인수해가지고 유럽으로도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영업이익이 일부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부 좀 감소를 해서 그 기대를 좀 하회했다고 하는데 1분기 수주잔고 중에 일부가 이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일부 이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창상 피복제 해외 수주잔고는 396억인데 아마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미국 트러블 케어 시장 침투율 20%밖에 안 되고요. 이 마이티 패치 있죠. 여드름 패치 요거 침투율 6.4밖에 안 돼요. 성장 여력은 충분한 거죠. 히어로 코스메틱 여기로 납품을 하는데 요게 작년에 711억 올해 987억 내년에 1254억 예상하고 있고 7월 가동 목표로 한 개 생산 라인 증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수출이 이제 임박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미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좋겠네요. 지금 보유자 영역인 것 같아요. 코미코도 놀라운 실적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300%. 기대치가 207억인데 훌쩍 넘었고요. 대부분 인텔 쪽에 납품하는 거 제외하면 대부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추정치 올렸고요.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여기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2분기엔 조금 미코세라믹스는 조금 수익성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반면에 안성법인이 있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지금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정 코팅하는 회사죠. 서비스 24년 미코세라믹스가 호실적 내년엔 메모리 업체들 가동률이 올라가면 세정과 코팅 하는 그 수요가 늘 거고 26년에는 또 미국의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인텔, TSMC가 주요 고객사인데 여기에 이제 또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26년까지의 사이클을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 회사도 역시 똑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백사는 이제 나이키의 합성 피어 공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신발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이번 1분기 실적 역시 좋았고요. 나이키 공급망 재편으로 내부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내장재 자동차 내장재도 공급한 현대차 쪽에 하반기에 인도네시아에 증설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매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퍼 6배밖에 안 됩니다. 합성 피혁이 이제 주요 제품인데 이게 비중이 80%까지 늘어났대요. 작년에 75에서.
그리고 나이키가 잘 나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잘 나가려면 나이키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혹시 보고서 기억나세요? 비미국이 경기가 미국보다 좋아진다. 글로벌 소비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나이키예요. 비미국이 좋아진다. 스타벅스, 나이키. 글로벌 소비재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비미국이 좋아지면 더 좋을 기업 중에 하나고, 금리가 꺾이면 소비가 늘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 좀 좋아 보여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들이 좋다면 우리나라에 수혜받는 기업은 나이키가 좋으면 백산이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실적은 돌아섰죠. 예, 돌아섰고, 백산도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아, 이 회사 주주원은 잘하는 것 같다. 몇 번 설명드렸어요. 하이로코리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기업이죠. 메리츠금융, 하이로코리아, 한미반도체, 백산. 예,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51만 5천 주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제 옛날에 공시가 떠서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여러모로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미중 갈등 수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네. 나이키가 공급망에서 중국 거 안 쓰겠죠. 주주환원 잘하죠. 비미국 경기 살아나면 글로벌 소비 살아나니까 수혜주죠. 현대차에 또 납품하는 부분도 괜찮고, 주가도 저렴하고, 여러 면에서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베스트의 저희 안혜수 연구원 WCP가 주가 부진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괜찮게 보는 게 매출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괜찮고, 수익성은 좀 안 좋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6일날 IRA 최종 규정이 이제 나왔는데, 분리막도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 보조금 받아요. 미국 현지 생산.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WCP한테는 다행일 수 있는 게 원단 공장, 분리막이 원단 있죠. 그 원단 폴리에틸렌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자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드는데. 근데 그거 말고 코팅만 해도 보조금 받는데, 이게 미국에서 코팅만 하라는 거예요. 원단은 어디 걸 써도 괜찮은데, 원단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코팅, 세라믹 같은 거 코팅하거든요. 그러면 열에 강해요. 기계적 강도도 강해집니다. 코팅을 한번 해주면. 세라믹은 2000도까지도 견뎌요. 그러니까 저 코팅을 하는 게 훨씬 품질이 좋죠. 근데 그 코팅을 미국에서 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WCP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죠. 코팅만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언제 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 원단에다 코팅만 해도, 그러니까 다른 회사 원단 사와가지고 코팅만 해도 10% 중반 이익률이 가능하대요. 굉장히 마진도 좋은 편이죠. 그리고 광폭 신공법 설비를 이제 해가지고 자동화, 그 자동화에 투자를 하는 중인데,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신공법에 이게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좀 수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공장을 처음 가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학습 비용이 필요하지만, 저게 이제 되면은 나중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1분기 매출은 63% 급증했고요. 이익은 운임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7, 8 라인에서 신공법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 같고요. 또 신규 고객사, 원래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LG에도 납품을 할 예정이고, 이게 아마 4680 배터리에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 수혜주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WCP든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회사들 주가가 다 안 좋죠.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실망하기보다는 다가올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좀 버티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TLB는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33,000원 유지했고, 1분기는 좀 부진했지만 이 SSD AI 데이터 센터 향 매출 확대 기대됩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약간의 SSD 그 낸드 쪽이죠. 요거 관련된 이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높이셔도 될 것 같고, 4분기에는 CXL이라고 메모리 반도체 한 종류죠.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를 본다면 오히려 안 좋을 때가 기회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세코닉스는 메리츠의 양순수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실적 괜찮았어요. 카메라 렌즈 매출은 좀 빠졌는데 헤드램프 하거든요. 램프 있죠. 이런 걸 만들어서 SL 같은데 또 납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헤드램프 매출액이 549억 원 정도
나왔는데 분기 기준 이제 처음으로 500억대 매출을 돌파해가지고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L에 납품하는지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옛날에 보고서 볼 때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제가 왜냐면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것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그건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헤드램프가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SL도 헤드램프 괜찮았죠. 그래서 헤드램프 쪽은 괜찮았고 핵심은 렌즈예요. 이 렌즈가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워낙 뭐 자동차가 이게 전장 쪽이 그동안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부진했는데 근데 대내외 환경 변함 없고 그 다음에 전장 카메라 렌즈 매출액도 추가 고객사 이런 걸 확보하면서 내년부터는 재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밋밋한 흐름이긴 하지만 주가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내년을 보고 좀 기다리는 인내하는 구간이 아닌가. 또 7월 7일 날 유럽에서 저 ADAS 카메라 같은 거 이제 장착 의무화되는 거죠. 8월 8일에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PSK 홀딩스가 오늘 주가가 좋았죠. 목표 주가 7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HBM 증시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HBM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장비를 만들어 삼성이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쪽 생산 능력 증설되니까 좋은데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좀 유념해 주세요. 뷰노도 이번 실적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적자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초기니까 매출만 증가하면 돼요. 일단 매출이 300억 넘으면 흑자 납니다. 이 정도 속도면 나중에 흑자 날 것 같고요. 예. 그 딥카스 있죠. 미리 심정지 예측하는 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분이 24시간 안에 심정지 올 것 같다. 미리 예측해서 그걸 막는 거죠. AI 기능이 들어가서.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또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현재 80억의 병원에 상영 중인데 연말까지 150개. 저 연말까지 150개로 실제로 늘어나면요. 이제 흑자 납니다. 이게 BEP가 이게 손익분기점이 한 300억 된대요. 그러니까 300억 넘으면 이제 이익 나기 시작하는 거죠. 4월부터 매출 반등 됐고요. 2, 3월은 이제 의사 파업 때문에 좀 주춤했고 그리고 올해 또 기대할 게 하반기에 FDA 미국 허가 이거 되면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왜 중요하냐면 국내 시장이 3천억 정도 돼요. 국내도 커요. 지금 매출액이 어쨌든 3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 뷰노는 이 중에 절반 정도 가져갈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 미국은 4, 5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뚫어주면 또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성장과 FDA 요 승인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찰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한데 요 밑에 엔터부터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내일 할게요. 지금 이제 이제 거의 다 지금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건 죄송합니다. 시간이 5시가 좀 넘어가지고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아까 코미코 내부자 매수는 제가 여기 원택 있죠. 여기 원택의 김종원 대표님이 이제 2,600만 원 규모로 장내 매수를 했으니까 원택 요새 좀 주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아까 제가 APR 이거 5월 16일 나온 거지만 APR 그 테크잉은 여기 대표이사가 16억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시로는 현대미포가 수주가 있었고 LG엔솔의 하나큐셀에 ESS 배터리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용이 아니고 태양광 관련된 이제 배터리죠. 그거 공급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증시만 간략하게 좀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코스닥은 급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17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정말 우리 한국 증시 너무 답답하죠. 너무 안 갑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은 사상 최고가인데 좀 답답하고요. 오늘 일단 기관이 많이 산 게 좀 특징적인데 연기금은 또 왜 이렇게 팔았나요? 아무튼 오늘 수급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사실 올랐지만 좋은 수급은 아니었어요. 좋은 수급은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전선주가 정말 구리값이 계속 오릅니다. LS 아주 난리가 났고요. LS 그룹의 흐름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구리하면 또 서러운 회사 중에 하나가 풍산 또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쪽도 오늘 특히 고려아연이 좀 모처럼 좋았고 상사업종도 좋았어요.
예. 왜 오르는지 아세요? 이 LX도 한참 안 갔잖아요. 니켈 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을 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올라오면 흥분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또 올라가면 또 잘 또 대응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게 원자재 관련주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어요. 요새 또 석유화학 분위기 좋죠. 코오롱인더, SKC 오늘,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미국이 중국 태양광 규제하잖아요. 이번에 생각보다 더 좋았고, 특히 양면형 패널까지 하나솔루션이 양면형 있죠. 위아래로 예, 태양광 받을 수, 이거 다 규제해달라 그랬어요. 관세 부과해라. 원래 관세 면제거든요. 양면형. 근데 하나솔루션이 한 달 전인가 요청한 걸로 알아요. 근데 이번에 나왔죠. 양면형 관세 부과. 이것도 호재로 작용한 거죠. 요새 금호석유도 좋고 분위기들 괜찮고, 풍력 쪽도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좋았고, 아 저번에 태용이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근데 이거 저도 알아봤거든요.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기관들이 털고 나가버렸거든요. 오늘 또 샀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유는 없습니다. 실적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막 금요일날 빠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만도가 좋았고요. 현대차도 여전히 밸류 기대감 높은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여전히 밸류 기대감 있고, 원전주도 이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고요. 좋았는데 다만 오늘은 그 HLB 충격파가 이어지면서 이만큼 참 FDA 승인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쪽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디자인하우스나, 근데 사실 이들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장기간 많이 올라와서 밸류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 나온다면 또 중장기적으로 기회는 되겠지만 항상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여유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고, 비만 치료제 좀 빠졌고, 유리기판도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는 오늘 네이버가 좀 부진했고요. 2차 전지 장비, 의료 AI도 오늘 코어라인이나 뷰노는 좀 괜찮았는데 일부 기업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오늘은 좀 안 좋았어요.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좀 빠졌고, 하나엔진은 좋았는데 현대마린솔루션은 가격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MLCC는 삼성전기 요즘에 분위기 여전히 좋고, 게임주는 지난주 좋았는데 오늘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은 뭐 증시는 올랐지만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좋았고요. 하이닉스는 강보합에 끝났고, 특징적인 거는 크래프톤 좀 빠졌지만 그 컨테이너성 운임지수가 많이 올라서 HMM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좋았고, 아모리퍼시픽 좋았고요. 포스코 인터도 좋았고, 마린솔루션은 이제 급락, 이유는 없어요. 많이 오른 게 뭐 악재라면 악재겠죠. 그리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조금 빠졌고요. 코스닥은 오늘 HLB가 폭락했고, 엔터주가 좀 아쉬워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것 같은데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엔터주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 인내하시고요. 테크윙이 1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PSK홀딩스가 11%.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아마 유무상 증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맞죠? 증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유상저예요. 예. 유상 증자 결정하면서 무상도 같이 하는데 어쨌든 유상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주가가 급락을 했고, 예. JNTC 빠졌고, HLB 그룹주 급락. CNC는 또 화장품 오늘 좋았죠. 뭐 CNC는 또 인그루드 랩도 오늘 상당히 좋았고, 예. FST 올라갔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시간 관계 때문에 밑에 몇 개 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업은 다 해드렸는데 밑에 못 해드린 거는 내일 좀 더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